어서 오세요. 목요일 그대 길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함께 걷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로저 월시의 7가지 행복명상법과 함께 했었죠. 자, 5월의 책 마음주의학교 북클럽 영성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멤버들과 이제 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대기 식구들도 함께 할 텐데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입니다. 5월의 책 참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우리 이현경 선생님과 함께 할 때 톨레의 책 함께 한 적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에크하르트 톨레는요, 독일 출신이에요. 달라이라마 스님, 틱나탄 스님과 함께 21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영적 교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그 삶을 들여다보면 평탄치는 않았어요. 아주 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했고요.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는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람들과의 우연한 모임에서 정신세계의 지도자로까지 큰 전환이 일어났는데요. 톨레는 이러한 자신의 삶이 이야기 속에, 책 속에 담겨져 있는 분이라 정말 베스트셀러로 오랜 동안 1위를 했었죠. 이 책이. 모든 문제와 불행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이라는 사실. 이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자유와 기쁨에 이르는 아주 단순하고도 심오한 메시지를 이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5월의 책,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이 책의 제일 뒷면에 적힌 이 말로 우리가 이 책을 함께 읽는 이유 대신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진정한 목적에 깨어나기, 그리고 자신의 행복에 스스로 책임지기. 나라는 단어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장 심각한 오류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심오한 진실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쓰임새에서 이 단어는 파생어인 나를, 나에게, 나의 것이나 나 자신 등을 포함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보통의 일상적인 용법에서 나는 원천적인 오류, 즉 자신이 누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 불과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바로 에고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는 마음의 흐름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강박적인 생각들을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한다. 이 사고 과정과 그것에 뒤따르는 감정으로부터 분리된 뇌는 없다. 영적으로 무의식적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떠드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무슨 목소리? 하고 대묻거나 그런 건 없어 라고 화를 내며 부정한다. 물론 대묻거나 화를 내는 주체는 바로 그 목소리, 그 생각하는 자, 관찰되지 않는 그 마음이다. 그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거의 독립된 실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생각과의 동일화에서 벗어나 한순간만이라도 자기 마음의 내용물로부터 그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의 존재로 정체성 전환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한다. 네,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한 구절을 읽고 오셨어요. 톨레가 에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고와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동일시하는 우리의 습관에 대해서 딱 짚고 있죠. 명상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마음꽃 음악방 매일 들려드리지만 제가 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만, 고요해졌을 때 그냥 고요하기만 하신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니죠? 자꾸 뭔가가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우리 톨레가 얘기하는 머릿속의 목소리죠. 잠시도 멈추지 않고 떠드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고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머릿속의 목소리에 깨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갇혀서 이 감정과 이 화가 나는 이 감정과 또 슬퍼하는 감정과 또 생각들, 떠오르는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는 이 생각들, 이런 잡생각들, 이것들 속에 갇혀가지고 마치 이게 나인 것처럼 갇혀 있을 때, 여러 곳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에고를, 이게 에고의 목소리라는 걸 깨닫지 못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다음 장에서는 에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마음의 구조를 알아봅니다. 에고가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구조들 중에 하나가 동일화이다. 내가 어떤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으면 나는 그것을 갖게 만드는 것이 된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의 대상은 바로 물질이다. 우리는 물질의 세계를 이유 없이 경멸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사물을, 형상을 초월한 어떤 한 생명의 기원을 둔 일시적인 형상들이라고 보는 것. 모든 사물과 몸과 형상이 그 한 생명의 원천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물질을, 사물들을 우리가 자아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즉 사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그 사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에고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다. 에고가, 즉 자아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물과 동일시되면 사물에 대한 집착과 강박관념이 생겨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소비사회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더 많이와 끝없는 성장을 위한 이 억제되지 않는 분투와 노력은 하나의 기능장애이고 질병이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물건에 대한 도를 넘은 집착으로 삶의 대부분을 소비한다. 물질 과잉이 우리 시대의 병 중에 하나가 된 이유, 거기에 있다.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유물에 자부심을 갖거나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 분한 감정을 갖는 건 잘못된 일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남보다 더 적게에 의해 위축되는 거는 옳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에고의 작용일 뿐이다. 에고는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며 단지 무의식일 뿐이다. 자신 안에 있는 에고를 관찰할 때 당신은 그 너머로 가기 시작한다. 에고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이 좋다. 자신 안에서 에고의 행위를 감지하게 되거든 미소를 지으라. 때로는 소리내어 웃어도 좋다. 네, 에고. 이 마음의 구조가 이게 에고가 어떻게 생기는지 얘기하고 있죠. 나와 물질이 특히 이렇게 물질이 나라고 착각하고 동일시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서 에고가 이렇게 발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 왜 그런 요즘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사실 마켓만 이렇게 열어봐도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철에서 버스에서 이렇게 누가 좋은 거 입고 있으면 또 백 하나 들고 있으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 명품인 게 아니라 그냥 겉에 걸친 게 명품인데 사람이 명품이 될 생각은 안 하고 그것만 걸치면 나도 명품이 될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요. 바로 이런 것이죠. 그 물질이 나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내 안에서 에고가 꿈틀꿈틀하거든. 그게 감지가 되거든. 미소를 지어라.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라. 아, 재밌는데요. 소리내도 내서 웃어도 좋다. 오늘 한번 웃어볼까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고 하고 에고가 발동을 한다고. 에고 하고 한번 하하하 하고 웃어주십시오. 네, 그 대길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자, 이제는 톨레가 이 책에서 과연 나의 육체와 동일화가 될 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물건들 이외의 동일화의 또 다른 기본 형태는 나의 육체와의 동일화이다. 성별이 곧 정체성이 된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역할 속으로 조건지어진 행동 패턴 속으로 인간을 강제로 집어넣는다. 삶에서의 성취는 무엇보다 본인의 성별 정체성의 실현에 있다라고 간주한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자아 존중감은 육체적인 힘, 좋은 외모, 몸매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밀접하게 묶여 있다. 아름다운 외모, 육체적인 힘, 능력 등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성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게 되면 고통을 겪는다. 이는 당연한 일이며 그럴 수밖에 없다. 완벽에 가까운 훌륭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만 육체와 자신을 동등시하는 건 아니다. 인간은 문제가 있는 육체와도 쉽게 동일화되고
육체의 불완전함이라든가 질병, 장애를 마치 자신의 정체성인 양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을 받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장애로 고통스러워하는 자, 환자라는 관념적인 정체성을 늘 확인시켜주는 의사라든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는 많은 관심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무의식 중에 그 병에 집착을 하게 된다. 에고는 일단 동일화되는 대상을 발견하게 되면 절대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지만 드물지 않은 경우에 더 강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에고는 병을 통해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일으키기도 한다. 이 에고가 계속 발동하면서 소리를 내면 잠이 안 오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즘? 내가 환자라고,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너무 피해자 모드로만 살고 있진 않았나 한번 돌아보기로 해요, 우리. 무상한 외모나 겉의 힘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에고 하고 웃으십시오. 네, 오늘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5월의 책 처음 시작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함께 읽을게요.